생각을 일으킬 때의 뇌는 벼락치는 풍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냅시스의 틈은 번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구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번개가 치기 전에 징조인 검은 구름이 하늘에서 끓기 시작하고 전기적 자극들이 그 속을 통과합니다. 전기적 섬광의 선을 따라 바닥을 칩니다. 일관된 생각을 일으킬 때 뇌는 천둥치는 폭풍우와 같습니다. 생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뇌 호르몬 사이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뇌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폭풍입니다. 몸속에 지도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은 반응해야 하고 그것들은 분노, 살인, 증오, 동정이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뇌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특정한 신경망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뉴런이라는 미세한 신경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뉴런은 뻗어있는 미세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뉴런망을 형성합니다.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생각이나 기억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뇌는 조합된 기억의 법칙에 의해 자체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개념과 생각, 감정들은 모두 이 뉴런망의 상호 연결로 구축된 것입니다. 각 뉴런 상호 간의 가능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개념과 감정은 이 광대한 뉴런망 안에 축적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각자 다른 개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실망에 연결시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슬픔, 화 심지어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보를 더 많이 가질수록 점점 더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은 과거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져왔던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 채색됩니다. 감정에 반응하고 통제할 때 누가 주인일까요?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뇌세포가 함께 반응하고 엉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이러한 뇌세포는 장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매일 분노나 좌절을 반복하거나 인생의 고통의 이유를 되뇌인다면 우리는 매일 신경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망은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관계를 정체성이라 불리는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또 뇌세포는 같이 반응하거나 얽히지 않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의 과정을 제지할 때마다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극이나 반응, 자동적 행동이 아니라 제지하고 관찰할 때 마치 자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몸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계획된 것이고 어떤 것을 오래된 기억 속으로 화학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입체 영상으로 굳어진 화학 물질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약국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마치 작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 감정에 맞는 특정 화학물질을 조립하는 장소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펩타이드라고 불리웁니다. 그것들은 작은 아미노산의 고리입니다. 몸은 기본적으로 20여 가지의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데 모두 탄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시상하부에서는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백질 고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 상태에 맞는 특정 신경 펩타이드와 신경 호르몬으로 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상태에 대한 화학물질, 욕망에 대한 화학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나 뇌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 시상하부는 즉시 펩타이드를 조합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를 통해 혈류 속으로 그것들을 풀어놓으면 혈류를 통해 펩타이드 조합이 흐르는 순간 몸속의 다른 중심과 몸속의 대개 모든 세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수천 개의 수용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외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펩타이드가 세포로 들어오면 글자 그대로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수용체의 표면에 앉아 그것에 붙게 되고 수용체를 움직여 대문의 벨이 울리는 것처럼 세포로 신호를 보냅니다. 펩타이드가 들어있는 수용체는 세포를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수용체는 생화학적인 사건으로 핵의 변화까지 유도하며 어떤 수용체는 세포의 핵까지도 실제 변화시킵니다. 모든 세포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포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식을 관찰자 관점에서 규정한다면 세포의 시각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포는 몸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소화작용이나 발약근 혹은 영양과 관련된 모든 세포들은 어떤 곳을 치료하거나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모두 감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색칠해줍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감정들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화학적입니다. 헤로인은 감정들과 같은 수용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헤로인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은 신경망의 물질이나 어떤 감정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감정 상태를 찾기 위해 관련된 탐색 명령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눈을 돌리는 것조차 감정적인 면의 충족을 위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창조합니다. 만일 어떤 약이나 내부의 분비액이 오랜 기간 동안 강렬하게 자극받아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둔감해지거나 통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양의 화학물질이나 체액이 작은 규모의 반응을 유도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독성이 있는 물질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든 노화는 단백질의 부적당한 생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중요한가입니다. 좋은 영양 공급을 한다고 해도 감정적인 자기학대로 세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받아들일 수용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영양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이 향하는 긴 항로에서 이제 진로를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로 수정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중독되는 것일까요?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에게 더 나은 꿈을 꾸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자유라고 하는 만질 수 없는 현상을 인간의 본질 속으로 엮어냅니다. 양자물리학은 간단히 말하면 가능성에 관한 물리학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단 하나의 정답은 의식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떠나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의 변화와 전혀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흐트러진 꿈들을 넘어 그 지식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